제가 원래 글 쓰던 사람인데 근래에 이제 마이크를 좀 덜어 잡게 됐습니다. 어느덧 한 18년 정도 됐네요. 그때 명상, 힐링, 치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가까운 친구들이 네가 드디어 갔구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약 먹었어? 왜 그래? 갑자기 황당해하고 조롱받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주에 있는 산림치유원에 오게 됐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과잉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힐링, 치유가 과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옳은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한 예산으로 세워진 산림치유원 1호입니다. 1호. 이걸 잘 만들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덕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점이 찍히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좀 크게 할까요? 네, 점 보는 그런 점이 아니고 포인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떤 점이냐?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 시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경이로운 경험. 그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경험은 흔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직접 경험입니다. 직접 오셨잖아요. 자기 몸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그 경험의 세계로 어떤 정점에 오른 사람을 프로라고 합니다. 챔피언 먹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금메달 따는데 누가 대신해 주나요? 어림없습니다. 0.1초도 근접할 수 없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근래에는 손흥민 선수가 막 떴잖아요. 조현우 선수가 볼 막는데 누가 대신해줘요? 조현우 선수가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겁니다. 다예요, 다. 조현우 선수가 막으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챔피언 된 사람, 금메달 딴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더. 우리가 지도자, 지식인 하면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 선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리더. 자, 오늘 아동을 대상으로는 여기가 또 아동 친화 도시를 꿈꾸는 곳이고 자식들 앞에 서 있는 부모. 어마어마한 리더입니다.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축구를 잘합니까? 뭐 프로인가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접 경험입니다.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영웅이 됐잖아요. 자기가 직접 쳤어요? 히딩크 감독이 직접 슈팅을 합니까? 지도자의 자리는 간접 경험의 세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잡아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들입니다. 그게 행정가이고 두 분 오셨지만 정치인이고 리더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부모들에게 필요한 간접 경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식을 전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저것은 길목은 다르지만 내 얘기와 겹쳐, 나의 삶과 겹쳐 하는 부분 포인트 하나 찍으면 엄청난 것입니다. 여행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가입니다. 거의 전 세계 명상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하는 땅을 찾아다니면서
지난 15년 여행을 했습니다. 티벳을 가고 바이칼 호수 겨울에 가고 몽골에서 말 타기 가고 인도를 가고.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간접 경험의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책입니다. 독서. 독서 하는데 여기에 독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렇게 읽는 것이 좋아라고 틀을 짜놨다는 얘기입니다. 법은 틀이에요, 틀. 문화 뭡니까? 틀입니다. 그림, 틀이에요. 틀 속에 잡아놓는 거. 음악은 뭐죠? 음악도 오선지라고 하는 틀 속에. 그럼 이 독서에도 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독서가예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직 저보다 많은 독서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제가 있는데 손 들고 나오십시오.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뜸해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서 오늘 들었던 것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이 틀을 만들어주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지식인의 무기입니다. 지식인은 독서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무기는 독서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속독입니다. 빨리 읽는 거예요. 무섭게 빨리 읽어야 돼. 자,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 표현은 2시간짜리면 어떻게 돼요? 다 앉아 있어야 돼. 그죠? 건너뛸 수 없어요. 근데 독서는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권 읽습니다. 평균 3시간 읽는 책을 30분 만에 독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3시간, 4시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리더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부모의 자격이 조금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2250이라고 하는 독서법, 속독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2분, 2분, 5분, 10분, 19분 만에 책 한 권을 읽는 것을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영주에서는 산림치유원 원장이고 좀 충주에서 제가 아침에 왔거든요. 충주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하는 명상치유센터 15년 동안 국가 예산 1원도 쓰지 않고 정말 어떤 면에서 눈물로 땀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링컨 학교가 열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대학생까지 11,000명이 지난 8년 사이에 거쳐갔습니다. 그 핵심 커리큘럼이 독서법 가르치는 것입니다. 2250 독서법. 19분 만에 책 한 권 읽는 훈련.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확 달라집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책을 재미있게.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따라오세요. 네. 또 웃음이 나올 때는 웃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박수 칠 타이밍이 나오면 박수를 쳐주세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막 경청을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정독이에요. 빨리 읽는데 한자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뭘 연상하시면 되느냐? 우리 조남이 어떻게 됐죠? 제가 국장님 되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국장님 되신. 그래도 앞에 또 진행도 하고 하시니까 제가
좀 물어도 괜찮죠? 뭐 좀 어려운 거 안 묻겠습니다. 무슨 국가 경영 방향, 무슨 뭐 남북 통일 방안 이런 거 안 묻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국장님 연애해 보셨죠? 네. 한 번? 자,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또 관심 있는 남자친구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때 메모하십니까? 메모는 안 했습니다. 네. 30분 얘기한 거를 친구에게 몇 시간 얘기해요? 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3시간, 4시간. 어떤 날은 날밤 셉니다. 한 개도 안 놓쳐. 동의하십니까? 심지어 행간을 읽어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틀림없이 이런 뜻일 거야. 그리고 오리진을 찾아가. 오늘은 이 말을 하네? 옛날에 이 말을 하더니 변천사가 들켜요. 그게 정독이에요. 책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트 나가는데 그냥 나갑니까? 준비하고 나가시죠? 네, 연지군지 바르고. 네. 자, 우리가 식사할 때 손을 씻습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은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요. 손을 씻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화가 달라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데이트하러 갈 때 준비하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 준비하고 읽어라. 어떤 준비? 몰입할 수 있는 준비. 그게 명상입니다. 무기예요. 자, 2시간 열심히 축구를 했어요. 바로 책이 읽히나요? 그때 부모가 지금 막 땀을 흘리고 하는데 책 읽어 공부해 하면 그건 죄악이에요.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아이가. 슬픔에 짜져 있어. 뭔가 지금 안에 분노가 일어. 책 읽어라, 책이 읽힙니까? 그때는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으로. 길게. 천천히. 손잡고. 아들아, 딸아, 나하고 그럴래? 열불난 아이에게 너 왜 열불내? 그러지 말고 손잡고. 새소리가 들리네. 나하고 춤춰볼래? 너 이 향기 한번 맡아볼래? 이게 치유. 음식 치유, 음악 치유, 미술 치유, 시 치유, 향기 치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산림치유원에서, 깊은 산성달샘에서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져 있으니까. 머리가 들끓었던, 우리가 뇌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뇌파가 막 폭발 지경이었는데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독법이에요. 세 번째는 다독입니다. 저는 다독합니다. 그래서 아침 편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권, 100권, 1000권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다독은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읽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의 책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 혹시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으신 분은 저절로 정독과 속독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책에 있는 언어들이 나의 무의식 세계로 넘어갑니다. 안으로 건너뛰어요. 그래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튕겨나옵니다.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 간절하게 설득할 때, 우리 시장님, 의장님, 사람들 이끌고 갈 때, 언어로 튕겨나오는 거예요.
내 언어의 저장고에, 지도자의 언어의 저장고에 언어가 부족하면, 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근래에 경험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반면교사입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빡 들어오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도자의 언어가 빈약하면 최순실 아줌마한테 의존해야 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한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사단이 어디에서 나느냐?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기자 앞에서 우리 아줌마가 좋아하는 일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야. 이거 뭔 얘기야? 그러고 보니까 저분의 언어가 그랬어.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어의 저장고에 언어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매한 언어가, 역사를 바꾸는 언어가 튕겨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럼 링컨이에요. 언어예요. 2분짜리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이것을 불멸의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무식의 서사시. 그게 즉흥 연설이에요. 그런데 불멸의 연설이에요. 그 얘기는 문법 하나가, 단어 하나가 내 안에 장착됐다가 그 위급한 시간에 튕겨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럼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저는 꽂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링컨 학교를 열은 거예요. 언어. 게티즈버그 연설을 남기게 하고 너의 언어를 만들어라. 그래서 독서법,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 쓰는 법, 저는 대통령 연설문을 5년 동안 썼던 사람이니까 스피치법, 틀을 만들어서 사람 앞에 발표할 수 있는 미래의 리더들을 꿈꾸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얘기할 때 과거의 것을 흔히 얘기합니다. 오늘이 2018년 12월 28일? 네, 8일. 어떤 분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8일 과거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경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경험, 미래의 포인트를 찍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꽃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국장님 뭘 경험하게 되나요? 네? 그건 이제 현상이고, 제가 꽃밭에 가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뭘 만나게 돼요? 예, 꽃을 만나요. 향기를 느끼게 돼요. 내가 꽃 심은 거 아닙니다. 내가 향기 뿌린 거 아니에요. 단지 나는 꽃밭에 가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찍고 갔을 뿐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틀림없이 꽃을 만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거꾸로 내가 시궁창에 간다, 쓰레기밭에 간다 하면 꽃이 보이나요? 네. 향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포인트는 선택입니다. 결심이에요. 결정이에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찍으세요. 내가 꽃밭에 갈 것인지, 우리 새끼들을 이끌고 시궁창으로 갈 것인지.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행정이에요. 정치예요. 제가 시장님 만나서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야, 이렇게 귀한 분이 이곳에서, 영주 땅에서 어찌어쩌다 이제 저도 만나고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 하나 잘 만들 수 있겠다. 여기에 많은 요소들, 음식, 치유, 프로그램, 사람, 교육, 이런 것들. 이제 당신의 삶 속에 뭔가
여기 다, 시장님, 의장님, 우리 국장님, 여러분 다 이 자리를 있게 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덜렁덜렁 아무런 뭐 없이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틀림없이 어떤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하고 싶어.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릅니다. 진부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포인트를 찍게 하세요. 어떤 포인트? 꿈. 꿈이 뭡니까? 북극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길을 잃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북극성이라는 좌표가 찍혀있는 배는 항해를 합니다. 바람 맞아도, 풍랑 맞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출동작동 갑니다. 그렇지 않은 배는 표류합니다. 바람 따라서, 풍랑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흘러가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의장님이, 대통령이 표류하면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들은 같이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포인트를 찍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목에 꿈 넘어 꿈이라는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띄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단어로 부릅니다. 한글 사전에 아직 없습니다. 제가 창조한 말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 북극성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꽃밭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꽃밭에 도착했다. 북극성에 도달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미리 디자인, 설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매우 중요한 언어를 함께 공유합니다. 이 언어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쓴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너머의 방향에 중심이 나에서 약간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타적인 방향. 이타성. 나에게도 의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것. 나에게도 행복이고 성공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 성공의 징검다리 되는 것. 부모님은 뭐냐?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좀 문드러지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희생이 뒤따더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가는 길이 멋있어. 저분은 좀 남달라.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훗날은 엄청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타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 존재의 행복으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우리 영주시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언제 튕겨나왔느냐? 카이스트 대학원생들 500명 대상으로 2시간짜리 특강을 하다가 말미에 튕겨나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을 물으면요, 반항합니다. 제가 S대학에 가서, S대학이라고 혹시 아세요? 좋은 학교 있어요. 꿈을 물으니까 당신이 뭔데 내 꿈을 물어? 그리고 더러는 당황해. 막 겸연쩍어 해요. 자, 링컨 학교에 한 기수가 한 100명, 150명 됩니다. 쭉 해서 첫날 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어디에서 오던 누구이고 몇 학년. 여기에 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꼭 꿈을 얘기하세요. 있으면 있다, 뭐다,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 일어날 때부터 이제 주리를 틀어요. 저 영주에서 온 누구고요? 여기 온 계기는요, 엄마한테 끌려왔고요. 용돈 더 준 데서 왔고요. 어떤 친구는 그래, 아빠한테 맞고 왔고요. 꿈은 없어요. 80%. 그때도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6박 7일 저를 만나서 꿈 넘어 꿈 특강 듣고 2분 스피치 쓰는 법을 듣고 그리고 스피치를 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쫙 있습니다. 부모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내 새끼가 맞아? 저 애가 저렇게 입이 터졌어. 근데 꿈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왜? 꿈을 물어주지 않은 거예요. 제 제목이 별명이 꿈박사인데요. 링컨 학교 저희 센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살림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오면 제가 눈 마주치고 꼭 묻습니다. 몇 학년이야? 누구야? 꿈이 뭐야? 근래에 제가 LA 미국 서부 지역 특강을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왔어요. 예전에 동부 지역 갔다가 마지막 날인데 어느 한 30대 중반의 여성이 강연 끝나니까 꽃다발에 무슨 선물을 들고 왔어요. 편지가 쓰여 있어요.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14년 전에 그분이 대학생이었을 때 어느 자리에서 제가 꿈을 물었대요. 학생 꿈이 뭐예요?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좋은 꿈이에요. 제가 또 물었대요. 그 꿈이 이룬다면 뭐 할 거예요? 꿈 넘어 꿈이 뭐예요? 한 대 맞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그 꿈과 꿈 넘어 꿈을 위해서는 미국에 건너가야 하는 일이었대요.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요.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14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냥 물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부성이 뜬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카이스트에 가서 물었어요. 학생 꿈이 뭐예요? 한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빌 게이츠처럼 한 건 대박 터뜨려서 세계적인 백만장자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좋은 꿈이야. 카이스트 수재들이 대박을 터뜨려야지. 그래야 그대도 부자가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제가 되물었어요. 그래, 세계적인 백만장자 해서 뭐 하시게요? 이 학생이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한 거야. 정 같은 머리 극적이더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랍니다. 또 학생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정서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올라와서 웅변을 했습니다. 15분 즉석연설.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시시한 꿈이요. 젊은이가 꿔야 할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그대에게 그것은 재앙이 될지 몰라. 요즘 보시잖아요. 온갖 갑질이 다 나오잖아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말년에 막판에 망신을 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세계의 정치인들 몇 사람 얘기가 툭 나왔어요. 내가 백만장자가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도처의 적들입니다. 발목 잡습니다. 언젠가는 추락합니다. 그런데 내가 백만장자가 돼서 의미 있는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가 가는 길에 많은 지원자들, 동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는 길이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였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은
의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 10번 이상 읽으십시오. 노골노골해질 때까지. 제가 좀 됐습니다. 육군본부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별들을 그날 다 봤어요. 이분들은 훨씬 이래서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힘들 빼세요. 하고 이제 꿈 넘어 꿈 좀 화두를 던졌더니 3군 사령관 하신 분이 나중에 또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육사에 가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꿈 넘어 꿈은 군사 용어랍니다. 군대 용어래.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래요.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고지 넘어 고지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일반 병사들은 고지를 점령하면 그것을 끝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령관은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넥스트 플랜이 없으면 오히려 고지를 점령한 것이 패착이 된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꿈만 꿀 수도 있어요. 우리 저 산, 저 고지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령관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고지 넘어, 그 꿈 너머의 꿈을 포인트를 찍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에서 찍히는가? 어디에서부터 오리진, 기원이 시작이 되는가?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제 삶에서 가장 낮은 저점, 행복했던 점이 아니라 불행하고 죽고 싶고 했던 저점에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였다는 뜻은 가난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이만큼 큰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애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7남매를 낳습니다. 7남매, 3남 4녀. 무슨 힘으로 낳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린 밥 먹을 때마다 형제간에 싸웠는데 두 분은 열심히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7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시골교회 개척하셨어요. 그것이 당신의 소명, 콜링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흑벽돌을 저는 수없이 만들어요. 흑벽돌 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꾸지름 받으면서. 근데 그 경험이 없었으면 깊은 사소 옹달샘 27채의 아름다운 건물, 국가예산 1원도 쓰지 않고 만들어 놓은 그 전체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7천억짜리다라고 하는 공간이 창출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흑벽돌에서. 건물 한번 져보세요. 팔자 센 분이 합니다. 돈 없이 한번 져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꿈만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얘기 길게 못합니다. 한번 오세요. 우리 시장님들, 의장님들 구경하세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 국립산림치유원에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박수 치고 싶어요? 세게 치세요. 열 번 넘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시골로. 어린 시절의 이사는 참혹합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경험하신 분 있잖아요. 겨우 친해진 친구하고 헤어져야 돼. 내 마음을 사로잡는 순이, 이름이 순이였던가요? 맞아요? 장순이, 순이 다시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그죠? 네. 순이 소녀를 놓고 가야 돼. 새 동네, 새 교회 가면 순이는 안 보이고 이상한 형이 너 이리 와봐. 너 목사 아들이야? 이것도 옷이야. 짓밟아요. 그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지만 따돌림이 심해.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한 형이 우산을 들고 미소로
손을 잡아줘서 야, 이 동네는 됐다. 이 형만 따라다니면 되겠네. 따라갔는데 퐁 빠졌어요. 이만한 똥통, 똥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똥을 가득 담고 지푸라기로 싹 덮어서 제가 그리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미소로 손을 잡아서 퐁 빠뜨리고 깔깔대고 웃는데 죽고 싶었어요. 동네 아들 20, 30명이 기다리고 있다 웃는 소리가 악마의 저주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똥이 범벅이 돼서 올라왔어. 이럴 수가. 제 인생에서 최초로 죽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게 제 인생의 포인트입니다. 경험의 세계. 최저점. 저를 똥통에 빠뜨렸던 그 어른이 그 시골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제가 40이 넘어서 그래도 베스트셀러 책 저자도 되고 이름이 나서 이제 동네방네 다 다녔어요. 근래 백령도까지 다녀왔으니까 대한민국 웬만한 데는 다 다닌 겁니다. 예, 그 시골에 가니까 그 어른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 똥통에 빠뜨렸던 어른 아니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맞군요. 네. 죄송해할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했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거의 자폐증, 대인 기피증. 밖에 못 나갑니다. 심각한 내성적인 소년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겁이 많은 아이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실어증, 언어를 잃었습니다. 언어, 말이 안 나와. 똥통이 한번 빠져봐요. 말이 안 나와요. 밖에 못 나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이놈아 방 한 퉁수야 나가서 놀아. 사는 녀석이 나가서 놀아야지. 어떻게 나가?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똥통에서. 제가 그때 만일 그 고독한 시간에 제가 절대고독이라는 책을 넣었어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 시간. 부모에게는 우리 시장님, 의장님, 우리 국장님 누구에게나 절대고독의 순간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 부모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자식 하나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 고독한 시간, 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피카소가 됐을지 모르. 제가 그때 노래를 했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싸이가 됐을지 모르. 그때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구도원의 아침 편지 주인장이 되고, 대통령 연설문이 쓰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된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연세춘추 편집국장이 됐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좋은 법이 있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라고. 거기에 잘렸습니다. 786명의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제가 쓴 글이 문제가 됐어요. 의분에 넘치는, 겁없는. 자, 786명이 집단 제적을 당해서 수배자가 되고 붙잡히니까 콩밥을 줘서 콩밥도 먹었어요. 콩밥 좋아하세요? 국장님, 네, 집에서 드셔야 됩니다. 네. 국가에서 주는 콩밥 먹으면 안 돼요. 네. 저는 국가에서 주는 콩밥 먹었어요. 강제 징집을 당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3년 동안. 좀 과장하면 매일 밤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도적 폭력이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반병신이 됐어요. 사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런 역사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다 우리가 빈곤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다 거쳤습니다. 이력서를 안 받아줘.
빨간 도장. 안티 거버먼트 스튜던트. 이 독일어 아니요. 반정부 학생.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20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20대입니다.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은 영주거리,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국심 사라집니다. 속에서 불이 납니다. 절망입니다. 저는 이 절망의 길을 10년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사랑합니다. 왜? 책을 읽게 했습니다. 책이 말을 걸어와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하고 전기밥솥 하나 놓고 얼마나 반대를 양가해서 하는지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도망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저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이고 제 아내는 동대문 밖에 서울 출신의 부잣집 딸이고 저희는 기독교이고 이댁은 불교인데 정통 불교도 아니고 점 많이 보는 불교 있어요. 모든 것을 점에 의존해. 그래 뭐 사주팔자 궁합 보면은 막 저주 연화가 나옵니다.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무슨 너희들 둘이 합하면 급살 맞는다는 거지. 저주의 언어.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이라는 곳을 빌려서 결혼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왔죠. 저도 오지랖이 넓으니까. 그런데 전부 축의금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계산대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친구들한테 덕분에 신혼여행 잘 갔다 올게 하고 저는 전기밥솥 하나에 신혼방에 일주일 숨어 지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가보지 못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마누라한테 눌려 삽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접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포장마차 한 5년 하시는 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 문방구래요. 그래서 저희 둘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미약한 데다 친구 돈 긁어서 좋은 자리라고 계약 딱 하고 입주하려고 했더니 계약한 복덕방 아저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부부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입에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좀 조심하지. 입안에 뚜껑 열려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부부싸움을 2박 3일이 아니라 6박 7일 식음을 전폐하고 오늘 한강 가자 한강. 아니야 고층 빌딩이 빨라. 안 따라와. 제 아내가 따라오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 이러면 우리는 밤새 마는 거야.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새카맣게 타 들어갔어요. 그래 6개월 만에 정신 차리고 한 것이 제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생활을 5년 했습니다. 느낌이 안 와요? 앙드레 고라고. 자, 서울 지리 잘 아시는 분 이화여대 입구에 아현동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웨딩드레스 가게가 시장님 아시죠? 그게 행복의 문이라는 가게를 열어놓고 웨딩드레스 장사를 했어요. 5년 동안. 재미있는 장사입니다. 이 업종에 계신 분 용서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잘 모릅니다. 평생 한 번 입으니까. 마진이 좋아요. 근데 제 아내가 2번 유산을 했습니다. 8개월 넘긴 유산. 비참합니다. 8개월 넘으면요 사망 신고해야 화장합니다. 왜? 거기가 북향산 동네입니다. 겨울에는 연탄재 뿌려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에 배부른 여자가 웨딩드레스는요 덩어리가 커요.
미끄러 넘어져 보세요. 지금 예식장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부부싸움을 합니다. 제 입에서. 조심하지. 이 말에 이제 제 아내가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 부부간에는 조심하라 소리를 하면 안 돼. 지가 조심해야 돼. 자기가. 그래, 오늘 한강 가자. 고치비디. 그러다 어느 날 둘이 앉았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내 입에서 다시는 한강에 가자 소리 하지 않을게. 다시는 고층 빌딩에 올라가자 소리 하지 않을게.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꿈을 먹고 살자. 제 입에서 꿈이란 말이 튕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꿈을 얘기했습니다. 나 나중에 좋은 작가 되고 싶어. 좋은 글 쓰는 사람 되고 싶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의 점들이 나중에 내가 쓰는 글의 재료가 되게 만들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 대통령 연설문 하나 쓰고 죽을 거야. 그때 제 아내가 개구나 웃기고 있네 했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지 못합니다. 제 아내도 울먹이면서 할 수 있을걸? 글 잘 쓰잖아. 당신 연애 편지에 내가 뿅 갔잖아. 할 수 있을걸?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응원자가 있어. 박수 쳐주는 사람. 한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아무리 황당한 꿈을 여러분의 자녀가 얘기해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돼요. 좋은 꿈이구나. 꿈은 10가지도 괜찮아요. 부두석 10개 들었는데 아무 손해 없어요. 꽃밭이 이거 하나만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 덧붙이. 그래서 뭐 할 거야? 정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뿌리 깊은 나무 기자를 거쳐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강제 폐간됐어요. 전두환 아저씨가 훌륭한 일을 여러 가지 했는데 뿌리 깊은 나무를 또 강제 폐간시켰습니다. 또 절망에 빠졌는데 중앙일보에서 야,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을 신문기자 한번 시켜보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언론사에 특이한 일이에요. 제가 중앙일보 기자가 되고 17년 동안 중앙일보 기자 생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가 평민당을 출입하게 됐어요. 그때 평민당 총재가 김대중 총재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젊은 기자들 비슷해요.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 오늘의 언어로는 새로운 포인트, 터닝 포인트, 북극성, 점 찍는 거. 당신의 인생의 책을 얘기했는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그분의 인생의 책이에요. A Study of History.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고대 문명, 고대 유인들의 삶, 역사 분석해 놓은 역조입니다. 저 책이 당신의 인생의 책이래요. 그 책 얘기를 시작했어요. 젊은 기자들이 저 책 얘기를 잘 몰라. 도전과 응전 몇 가지 에피소드는 알아요. 근데 속속들이 읽은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은 다 읽으셨죠? 근데 저는 저 책을 그때까지 15번 이상 읽었어요. 운명입니다. 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 책 읽고 밑줄 그어놔. 독서 카드 쓰는 법을 가르쳐준 책이 이 책이에요.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 상중하.
네 권. 그 네 권의 책이, 고색창년한 네 권의 책이 제 서재의 가운데 보물처럼 꽂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대학신문 기자, 뿌리 깊은 나무 기자, 중앙일보 기자 하면서 하니까 일필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구절은 제가 암송합니다. 아침 편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노련한 정치인과 젊은 기자가 한 권의 책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쫄깃쫄깃합니다. 2시간, 3시간. 그분이 눈동자가 달라져. 그분의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청와대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청와대에서 가끔 불러요? 잘 안 부릅니까? 당시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반드시 이런 기회가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 책으로 맺어진 인연. 고돈자장. 네.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 있으시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당돌하게 네 이러지 않고 여쭙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연설문 쓰는 자리요. 저 울컥했습니다. 뭐가 올라와? 그 죽음인데요. 돌아보니까 정확하게 20년 전에 제 인생의 막장에서 다 잃었을 때 방 터지게 부부싸움하다가 딱 한 사람 내 하나 앞에서 나 죽기 전에 대통령 연설문 하나 쓰고 거야. 죽을 거야. 이 말을 새가 들었는지 하나님이 들었는지 돌고 돌아서 20년 후에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쓰는 자리요.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2018년 12월 28일 저 만났어요. 북구성이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닙니다. 지지고 복수입니다. 결혼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동의하세요?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됐다가 실패했다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로애락 들끓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부모가 이 길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성격 고약해져요. 푸르락파르락해. 여러분은 푸르락파르락해도 괜찮아. 자식들이 그러면 그레이트 리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북성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곡선, 고점과 저점이 출렁이는 이런 길에 가운데 길, 중도, 가운데 길, 더 쉬운 말로 중심, 중심길 내는 것이 명상이에요. 치유예요. 이 화두를 여러분에게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다 흔들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아. 다 흔들리는데 우리 의장님 안 흔들려. 이게 중심. 집안에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아버님은 대답 안 하세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명상, 치유의 핵심은 뭐냐? 중심이 되는 것을 마음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 우리 아버님도 술이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들, 어머님들 약이 아니에요. 이건 부작용이 옵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기분을 술과 약물이 아닌 마음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치유예요. 그 센터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과 이런 골조가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영주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바르셀로나의 성당 건축물 하나가 스페인을 먹여 살립니다. 그걸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건물 그 자체예요. 근데 이곳은 인생을 바꾸는 곳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컨트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기를 틀로 들고 가셔서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스톱 하시는 거, 스톱. 스톱. 스톱인데 마침표가 아닙니다. 인생 맞췄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돼지꼬리 붙이는 것입니다. 쉼표. 이것이 치유 명상의 시작입니다. 이걸 휴라고 얘기합니다. 휴. 사람이 나무 옆으로, 인변의 나무목, 사람이 나무 옆으로 가 있는 것을 휴라고 그래. 벌목하러 간 거 아닙니다. 자연으로 가라는 거예요. 꽃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밭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는 공간. 이걸 잠깐 멈춤이라고 합니다. 잠깐 멈추다 아까 소개했죠? 제가 쓴 책 제목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스님께서 멈추면 비로소 뭐 하는 것들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엄청 팔렸어요. 근래에 어떤 분이 잠시 멈춤이 필요한 순간 이런 책을 또 냈습니다. 이것도 퀴즈인데, 자, 잠깐 멈춤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최초의 저작권? 네, 고맙습니다. 이 저작권을 오늘 책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무조건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들고 오세요. 잠깐 멈춤의 주인이 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언제 멈추느냐? 타이밍입니다. 시간적인 의미. 두 번째, 어디에서 멈추느냐? 공간입니다. 장소의 의미입니다. 언제 멈추느냐? 뚜껑 열리기 전에. 강제 멈춤이 오기 전에. 자동차 엔진 불나기 전에. 깜빡 졸기 전에. 부부싸움 하다가 오늘 결론 내자 하기 직전에. 이게 타이밍이에요. 부부싸움 결론 냈다 무슨 뜻이에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현명하게 스톱, 오늘 여기까지. 결론 내일래. 오늘 잘 자. 우리 시정을 위해서, 우리 조직 회사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결론도 나기 전에 막 격화돼. 그때 선임자, 중간 간부가 스톱, 오늘 브레인스토밍 여기까지. 이게 타이밍입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과비용입니다. 쓸어담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장소는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딱 멈췄는데 가스 실이면 어떻게 돼요? 딱 멈췄는데 터널에서 멈췄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멈추는 공간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꽃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세계적인 꽃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공간. 근데 이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무, 꽃밭이 필요해요. 우리 장국장님의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 꽃밭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식들이, 사람들이 쉴 수 있습니다. 그 기운에 향기를 느껴요. 어머니의 자리는 뭐예요? 나무의 자리. 아버지는 뭐예요? 나무의 자리. 그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꽃밭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꽃밭을 심은 사람을 저희는 힐러라고 부릅니다. 치유자. 치유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힐러 대신에 킬러인 분들이 많아요. 안에 꽃밭이 없어요. 각박해 있어.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에 무엇을 말해도 그 아이의 감정도 정서도 메마르고 각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두 번째 스톱해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 꿈의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 넘어 꿈.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몇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주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시작의 포인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